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붐비는 출퇴근 시간들을 피할 수 있어서 한적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임신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기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대한민국에서 임산부로 살아남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신가요? 출근길, 그 지옥철에 그냥 몸을 실어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녀야 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나 봐요. 예, 엄마는 강하죠. 근데 이제 혼자 강해지라고 하기엔 너무 가혹하니까 법에서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임신한 근로자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신을 하면 아기가 자리를 잡는 그 12주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현대 사회에서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는 붐비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옥철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임신하고 12주 이내 근로자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근이 9 to 6니까 2시간 단축하면 뭐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거니까 확실히 붐비는 출퇴근 시간들을 피할 수 있어서 한적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36주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신 말기에 아기와 함께 무거워진 몸을 보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면은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만큼 돈이 준다. 그러면 사실 뭐 별 수 없이 무리를 해야겠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법에서는 임신기에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은 줄어드는데 돈을 그대로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회사는 상대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뭐 동료 직원에게 눈치가 보이거나 해서 법상의 권리인데도 당당하게 저 단축근무 갑니다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업무 대체가 원활하고 직원 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는 회사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상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분위기상 단축근무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임신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최소한 러시아워라도 피하자는 거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한층 붐비는 시간을 좀 피하자라는 게 반영이 되어서 2021년 5월 18일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 변경 제도는 기존의 소정근로 시간은 유지하면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만을 바꾸게 되는데요. 예컨대 9 to 6 근로자는 8 to 5로 바꾸거나 10 to 7으로 변경하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임신 초기와 말기에만 보장이 되는 제도였다면 이 업무 시작, 종료시간 변경 제도는 임신 전체 기간에 걸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끔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는데 출퇴근 변경까지 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각각의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혹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죠. 원래 과로가 많은 분들은 임신 기간 동안 과로만 안 해도 보호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이던 단축근무를 해서 6시간이던 그 정해진 시간을 넘긴 근로는 본인이 동의하고 청구해도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야간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는 임신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제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뭐 불가피한 경우를 열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태아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하면은 진짜 휴가를 써야 되는 시기에 이 휴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사실상 임신한 근로자한테 상대적으로 연차 사용이 좀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오겠다고 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해줘야 됩니다. 관련해서 그날 하루를 전체로 뭐 휴가로 부여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뭐 따로 시간이 정해져 있느냐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법에서는 임산부 정기 건강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자체를 휴가로 주실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시간만큼만 유급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중요한 보장이 바로 출산 전후 휴가인데요. 법에서는 총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태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출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출산 당일에 하루, 출산 뒤에 이제 45일을 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출산 전에 이 임신한 상태에서는 최대 44일까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산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고령 산모라서 유산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몇 번이건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출산휴가는 유급이 원칙인데요. 회사에 90일에 해당되는 휴가를 유급으로 주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산휴가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30일 정도 지원이 되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90일 전부가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90일 동안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대체 인력이 필요한데 출산 휴가 간 직원에게 유급 처리하면서 대체 인력 인건비도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지원 제도로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출산휴가는 사실 정규직 근로자의 뭐 전유물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법에서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예술이, 노무제공자까지 폭넓게 출산휴가를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한테 출산휴가를 줘야 해? 라는 이런 인식은 사회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기에 사용하는 휴직이기 때문에 사실 임신한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도는 아니었는데요. 작년에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임신한 근로자 보호제도 하나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육아휴직을 딱 한 번만 나눠서 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분할의 수도 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는 오히려 유산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임신 초기나 중기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육아휴직은 임신기간 동안 사용할 때 별다른 제한이 없으니까 오히려 임신 초기나 중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태아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아휴직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이 원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비록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에 뭐 근로자 지원금을 주기는 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80%까지만 지급이 되고 이것도 휴직 기간에는 75%만 지급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5%는 유보금이라고 해서 복직 이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막 수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육아휴직 기간에 금전상 어려움을 고려해서 기존에 50%였던 소득 대체율이 80%로 오르기도 한 거고, 한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두 번째 사용하는 육아휴직이나 부모가 동시에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100%까지 지급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한 근로자가 본인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